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했던 고객과의 관계에서 수익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서 2020년 문제고요. 54번 문제 나왔던 겁니다. 네, 문제를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거래와 관련해서 간평이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계약부채의 전부금액 계약부채 하고 2002년도 2001년이에요. 하나는 2001년, 하나는 200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 수익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문제 보시면 이제 2001년 1월 2일에 2001년 1월 1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동제품에 대한 통제 이런 말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수익, 요번에 이제 우리 15 기준서 바뀌면서 통제가 중요한 거니까. 통제는 2002년 말에 한국으로부터 이전된다. 2002년 말에. 계약의 경우에 한국은 계약을 체결할 때 10만원을 지급하거나 제품을 통제하는 2002년 말에 1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지금 낼 때는 10만원, 사후에 넣을 때는 이제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요소, 우리 금융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언급해 주는 거, 문제 속에서. 이전 한국은 기업을 선택해서 현금을 내는 거죠. 선택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10만원을 간평에 지급하였다. 체결일에 지급한 거죠. 체결일에. 2002년 말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 이전과 고객의 지급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과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이자율을 주기 위해서 좀 나온 겁니다. 증권차익 이자율이 연 10%다. 적절한 한인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하면은 2001년 1월 2일 날 현금을 받았고, 차변에 이제 현금 10만원인 거고, 여기 이제 계약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에는 요 현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 부채니까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을 인식하겠죠. 이자 비용 만원 10%니까 연 10%인가 이자 비용 10만원, 이자 비용 만원이 될 거고, 2002년 12월 30일에는 이제 매출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에서는 계약 부채는 10만원, 여기 10만원, 여기 만원, 그래서 이제 11만원이 되고, 근데 인식할 거는 한 번 더, 계약 부채가 한 번 더 이제 11만원에 10%니까 11,000원이 붙겠죠. 그래서 12만 1,000원이 우리 계약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에 계약 부채인 거고,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얘가 이제 계약 부채가 121000오고 수익이 121000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12만 1,000원인 거고, 계약 부채는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15 정도의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선급을 하니까 예전에 같으면 이제 10만원을 우리가 인식했을 텐데, 이자 비용 안 하고, 이제 우리 15에서는 이제 금융 요소를 고려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가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2020년이고, 문제를 보시면 200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얼마냐? 총수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익 관련 자료인데, 2001년 초에 한국에게 원가 5만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매년 말 4만원씩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수취를 하기로 하였다. 2001년 말 2001년 10월 30일에 대한의 원가 5,000원 상품을 12만원 현금 판매하였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래는 2001년 초 분할해서 이제 받는 거고, 또 하나는 2001년 12월에 판매하였고, 판매 계획은 2002년 1월 30일 이전에 대안이 요구할 경우 간평이 판매한 제품을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금융인지 이게 실제로 그 수익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재구매 약정이 있는 거죠. 2001년 12월 1일에 간평은 재매입 기준 제품의 예상 가격의 시장 가치는 12만 5천원인 거고, 15만 5천원 미만이며 풋옵션 행사별 유예는 유효적일 것이다. 반품 조건이 아니라는 거고, 그 얘기를 적어준 겁니다. 2002년 1월 31일까지 풋옵션은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했다. 풋옵션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구매한 데서 현금으로 이제 재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간평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재구매 약정은 처음에는 부채로 인식하다가 2002년도에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이제 여기 주어진 것처럼 1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수익 인식 금액은 12만 5천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01년 초는 2001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2001년 초에 그 수익인데, 문제에서는 2002년도에 인식할 총 수익을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분할로 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 수익이. 그래서 판매인은 12만 5천원 수익이 생기고, 판매 1에서는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4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 매년만 4만원이고 정산연금 일원의 가치가 요거기 때문에 2001년 수익은 4만원 곱하기 2.7232 보면 약 10898 나옵니다. 98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2002년 1년 말은 여기다 이제 이자 수익, 여기다 이게 A라면 A 곱하기 우리가 이제 5% A 곱하기 1.05 빼기 현금을 받았으니까 4만원을 뺀 겁니다. 4만원을 뺀 겁니다. 곱하기 74,000 7437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0.5에 대해 인식해서 3728 약 이자 수익이 371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718하고 반올림하면 3719가 나와요. 반올림하면 3719고, 이 숫자는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719하고 우리 판매 2에 대해서
인식했던 12만 5천 원하고 더해서 128,7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002년도에 그 판매 재구매 약정하고 2001년도에 했던 이자 수익 합쳐진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좀 계산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좀 뜯어봐야 하는 문제고, 그 다음 회계사 2020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2001년에 인식한 수익을 물어봤네. 2001년도에 인식한 수익.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된 정보는 대안은 2001년 12월 1일에 고객 A와 재고자산 1000개,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자산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계약에 따른 대안은 2002년 2월 1일에 해당 재고자산을 개당 110원의 행사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야 되니까 얘는 금융약정이잖아요. 여기까지 정보는 그냥 금융약정입니다. 금융약정. 금융약정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인식한 수익은 없고, 2번은 2001년 12월 26일에 고객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 100개를 개당 100원의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고객비는 제품을 통제한다. 근데 판매계약상 고객비는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반품 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대값 방향으로 해서 90개의 재고산이 반품되지 않을 것을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00개를 매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대값 90개다가 배당 100원, 9,000원이 얘에 대해서 이제 수익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그다음 정보 또 있네요. 그래서 반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대안은 이 제품과 고객의 추정 경험을 상당히 있다 판단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단기간 해소될 것이며 불확실성 해소될 때 수익을 인식한 금액이 위장 보험대로지 않는 가능성이 넓다고 판단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이제 반품 회계 처리하라 이런 정보가 된 거예요. 추정해서 하는 정보가 준 거고, 실제 요런 지금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이 90개가 이제 반품되지 않을 것이 예상됐고,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10개에 대해서는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수익이 90개가 이제 반품되지 않을 것 예상하기 때문에 90개에다가 매출 단가 100원에서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우리 재구매 약정에서 수익이 없고, 두 번째 거에서 완전 우리가 9,000원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문제고, 우리가 지금 객관식 지금 계산 문제 보는데, 객관식 계산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준서 15호에 보면 이제 사례 문제가 한 63개인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를 약간 숫자 정도만 바꿔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제 기준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문제 3번도 기준서에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가 계약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제 옳은 것을 물어봤고,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2001년에 청소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에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첫 번째는 이제 2년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고 주 대안에게 연간 60만 원을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고, 근데 계약 개시 시점에 그 용역 개발 판매 대가는 연간 60만 원도 똑같네요. 똑같고, 대안의 용역 제공한 첫 연도인 2001년도에 6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0만 원을 수령했죠.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2001년 그 12월 31일에 2001년 다 끝난 다음에 계약을 변경했어요. 계약을 변경하면 케이스가 어떻게 되든 계약 변경하면 첫 번째는 그 기존 계약하고 이제 추가 계약 말고 이제 별도 계약을 보는 거죠. 추가 계약. 추가 계약으로 보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어진 이제 개별 판매 가격보다 이제 증액되거나 뭐 이제 그 이상으로 받아야지 우리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계약이 아닌 경우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계약 종료, 기존 계약 종료, 신규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계약이 아니고 추가 계약 금액이 이제 다운되거나 뭐 이런 추가 계약을 못 맞추면 2번하고 3번으로 가는데 2번하고 3번으로 가는데 그 연장되면서 이렇게 이제 요 사례처럼 금액이 이제 줄면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그냥 추가 계약도 아니고 기존 계약 유지하면서 연장하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이제 하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계약 변경해서 2000년도 용역대금을 60만원에서 이제 54만원으로 감액한 거예요. 2000년도는 54만원 감액하고 2년을 추가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년 추가했죠. 2년 추가. 2년 추가하면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20X3년, 20X 4년을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하고 영장기간에 대한 총 대가는 120만원. 여기 대가는 120만원이니까 각각 51만원. 510, 000, 510, 000 줄인 겁니다. 줄였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개시일에 용역 개발 판매가 연간 54만원 2000년도 개시일에 용역 개발 판매 54만원이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개발 판매 가격은 적절한 수용치는 162만원이다. 이 얘기를 왜 줬냐면 추가 계약이 아니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추가 계약 하려면 우리 이제 금액이 이제 기존 판매 계약을 유지하면서 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액했기 때문에 요 1번으로 해석하지 말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처럼 해석하라. 그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은 이게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합해서 3으로 이렇게 나눠야지 매년 수익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20, 520 그래서 이 3년간은 매년 그 52만원씩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 나왔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주 청소용역의 구별되므로 매주 청소용 구별되긴 구별되잖아요. 아까 매주 단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대안은 청소용을 복수의 수행으로 해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주의 청소 용역으로 구분되니까 매 주 단위로 수행 의무가 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 단위가 아니라 그 용역은 매일매일 똑같고 실제로 1년에 수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의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복수긴 복수인데 1년에 수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통신비랑 똑같은 거고 틀린 거고 1년에 하나의 계약이에요. 1년에 하나의 계약. 우리 그 기준서 용어로 치면 네, 계약 변경일에 대해 대안이 제공할 나머지 용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나머지 용역은 구별되죠. 계약 변경일이 요 12월 31일인데 나머지 용역은 다 구별되잖아요. 연도별로 따로따로 금액 매겼으니까 구별됩니다. 틀렸고 계약 변경일에 대안이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제공할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낮은 금액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반영 못하고 있고
대안은 동계약변경을 기존 계약 일부인 것처럼 해결 처리한다. 이것도 이제 기존 계약의 해결 처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 안 됐잖아요. 계약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이 2번으로 이제 해결 처리하는 거예요. 네, 5번은 주 대안이 2000년 인식할 수익은 52만 원이다. 결국 이 문제는 얘로 이제 가라는 거고 얘를 알더라도 이 금액을 한 번 더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로 보시면 이 개념을 보면 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부러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모르면 한 번 더 계산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 15는 아직까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고 기준서 내용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서 뒤에 보면 사례 62가지가 있는데 틈틈이 62가지를 이제 틈 나눌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 그러면 뭐 무난하게 다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